멘델의 유전 법칙 시뮬레이션. 멘델이라는 유전학자를 알고 계시나요? 자, 오스트리아의 유전학자인데 완두를 연구해 새로운 유전 법칙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등 세 가지 유전 법칙을 발견했지만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훗날 유전학의 기초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생물 시간에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해서 배웁니다. 멘델은 실험을 통해 두 부모가 모두 둥근 완두콩, 부모가 둥근 완두콩이긴 하지만 형질을 둥근 것과 스몰 r은 주름진 걸 얘기하죠. 네, 이 두 가지의 형질을 가지고 있을 때 둥근 완두콩과 주름진 완두콩의 비율이 3대1의 비율로 생겨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둥근 완두콩이 주름진 완두콩, 이 유전자, 라지 R과 스몰 r 중에서 라지 R이 우성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무작위로 라지 R과 스몰 r을 발생을 시켜서 둥근 완두콩과 주름진 완두콩의 비율이 3대1인가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라지 R이 있는 이 세 경우는 항상 둥글겠죠? 그리고 스몰 R만 있는 경우만 주름진 완두콩으로 나와서 3대1의 비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무작위로 랜덤하게 둥근 완두콩 형질과 주름진 완두콩 형질을 4가지 형태의 자손들을 조합을 해서 외모가 둥근 아이들과 이렇게 둥근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가 정말로 3대1의 비율이 나오는지 지금 여기 결과 보니까 3.1666 해서 3대1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을 완두콩을 길러 직접 해보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프로그램의 순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전자 R과 라지 R과 스몰 r을 무작위로 조합시킬 거예요. 무작위로 조합된 100개의 완두콩 리스트를 만들겠습니다. 무작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그리고 조합된 100개의 리스트예요. 리스트 오랜만에 만나고 있죠? 리스트 사용했던 거 잠깐 기억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라지 RR, 라지 R, 스몰 r, 왜 스몰 r, 라지 R 이 경우가 생기겠죠? RR 4개의 조합이 생길 거예요. 이 경우는 카운트를 해서 딕셔너리에 이제는 저장을 할 거예요. 리스트도 나오고 딕셔너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둥근 완두콩과 주름진 완두콩의 비율을 구하고 출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럼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라지 R과 스몰 R의 유전자가 무작위로 조합된 완두콩을 생성하여 리스트에 저장하는 함수를 make descendant로 만들겠습니다. 0과 1을 무작위로 발생해서 0은 라지 R을 뜻하게 하고요. 1은 스몰 r을 뜻하게 해서 생성된 완두콩은 descendant 리스트에 추가하겠습니다. 리스트를 또 만들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이 함수는 100번 호출할 거예요. 본문에서는 make to descendant를 100번 호출할 거예요. 그럼 이때 또 for문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프로그램을 우선 우리가 무작위로 발생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랜덤 모듈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랜덤, import 랜덤을 해주시면 되겠죠? descendant 빈 리스트를 만들겠습니다. 빈 리스트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make descendant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make descendant는 0과 1이라는 숫자를 무작위로 발생할 겁니다. 자, 그래서 0인 경우는 라지 R의 형질이고요. 그 다음에 1인 경우는 small r의 형질이에요. 그래서 range해서 0에서 2 하면 n-1이 되기 때문에 range는 0과 1의 숫자가 발생이 됩니다. H1과 H2에 0과 1이 랜덤하게 들어갈 거고요. 자, 0과 1을 이제 조합을 해줄 거예요.
자, H1이 0이고, 자, H2가 0이라면 둘 다 RR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H를 자, RR로 만들어주고, 자, 여기는 R과 1이면 small r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자, large R, small r. 자, 1과 0이면 small r, large r이 돼서 이렇게 small r, large r의 조합으로 만들어주고, 자, H. 자, 요 세 경우가 아닌 경우 안 나온 게 무엇이죠? 네, RR 형질이죠. 그래서 굳이 물어보지 않고 나머지는 이렇게 됩니다. RR이 됩니다. 그래서 if, elif, elif, else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descendant라는 이 빈 리스트에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append를 해줍니다. make descendant를 몇 번 호출하기로 했어요? 100번 호출을 할 거예요. 그럼 100개의 조합이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100번 호출은 밖에서 이렇게 for를 이용해서 range pack하게 되면 0에서부터 99니까 100번이 되죠? 자, make descendant를 호출하게 됩니다. 100번 호출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둥근 완두콩이 몇 개고 주름진 완두콩이 몇 개인지를 세야 돼요. 그 세는 것은 count descendan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둥근 완두콩과 주름진 완두콩을 셀 거예요. 그럼 다시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폼을 위해서 count descendant라는 것은 완두콩의 조합들을 다 만들어준 후에 세야 되겠죠. 그래서 100번 이렇게 완두콩을 만든 후에 count descendant를 해줍니다. 자, 근데 우리가 넘기는 값이 이 descendant를 넘길 거예요. 이 descendant는 얘죠. 얘를 채워준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서 리스트를 채워줬잖아요. 그걸 호출해주는 부분은 여기였죠. 자, 이곳에서 여기 1번을 100번 호출하죠. 하여 완두콩들을 만들어줬어요. 100개 만들어주고 그걸 담고 있는 것은 여기 2번 descendant라는 리스트에 채워졌어요. 그럼 여기 descendant 2번을 가지고서 자, 몇 개가 있는지 셀 겁니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넘기고 있죠. 그러면 count descendant를 보겠습니다. count descendant는 딕셔너리를 이용할 거예요. 여기 딕셔너리를. 자, 이 딕셔너리는 무엇을 저장하는 것이었죠? 자, 이것을 카운트하는 애들이에요. 자, 이 descendant를 D가 받아요. 자, D 안에 있는 딕셔너리, 여기 D가 있죠? 이 D 안에 이제 딕셔너리들을 쫙 전달받습니다. 이 D 안에서 하나씩 항목을 꺼내와서 N에다가 넣어요. N에다가 넣으면 N에다 넣으면서 검사를 해요. 딕셔너리 안에 N이라는 키가 자, 만약에 RR이라면 large RR이라는 게 딕셔너리의 키로 있니? 라고 물어요. 그래서 있으면 카운트를 올리고요. 없으면 1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RR이 이렇게 들어왔다 치면 딕셔너리 안에 N에 지금 RR이 있으면 1을 더해줘서 다시 덮어쓰기를 해주는데 없게 되면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딕셔너리 항목을 삽입하는 것은 키 값을 해주고 value를 이렇게 넣어주면 만들어지죠. 삽입이 되죠. 없으면 1로 시작을 해줘야 되고 있으면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예요. 각각의 형질들을 센 것을 여기서 출력을 해줘요. 자, 여기 마지막 보시면 correlate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잖아요. 이 correlate라는 함수는 유전 형질 large r, small r, small r에 따른 빈도를 저장하고 있는 이 딕셔너리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둥근 완두콩과 주름진 완두콩의 비율을 계산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 함수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서 해볼까요? 이 correlate라는 함수를 보시면 이 딕셔너리를 매개 변수로 넘기면 여기서도 D로 받네요. 자, rate 계산을 할 건데 기준은 누가 되는 거예요? 주름진 완두콩이 기준이 되는 거죠. 즉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둥근 완두콩들이죠. 둥근 완두콩의 개수를 합해서 자, 기준이 되는 주름진 완두콩으로 나누게 되면 몇 번 들어가는지 나오겠죠. 자, 그렇게 되면 주름진 완두콩은 1이 되는 거고 이것을 나눈 결과 소수점까지 나오게 되겠죠. 이 슬래시 하나니까 결과는 레이트에 저장이 돼서 레이트가 나올 거예요. 실행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랜덤으로 컴퓨터가 해봤더니 한 6대1의 결과가 나왔네요. 또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경우는 컴퓨터의 마음이겠지만 이 경우는 또 해봤던 2.8대1이 나왔대요. 비율이. 자, 출력되는 순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딕셔너리는 이 출력되는 이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키 값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100번 정도면 너무 데이터가 경우의 수가 적으니까 한번 1000번 정도 발생을 해볼까요? 코드의 어느 부분을 바꾸는지 알죠? 자, 1000번 정도 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1000번 정도 하면 데이터가 많아져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3대1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 표본이 적게 되면 오차가 많을 수 있는데 표본이 많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값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